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피부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 피부를 째죠. 그래서 늘어진 양을 좀 잘라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지방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수술도 같이 하는 거죠.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하안검 수술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왔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증상을 좀 호소하는 게 눈밑이 자꾸 이렇게 꺼져 보인다, 지방이 불룩해 보인다, 증상은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죠. 이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밑도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탄력이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점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눈 주변에 지방이 안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구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방을 감싸고 있는 경막이 탄력을 잃으니까 실제로 지방이 막 늘어났다기보다는 경막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룩해 보이는 거죠. 하안검 성형은 지방재 배치랑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수술이죠. 지방재 배치는 바깥쪽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쪽 결막을 절개해서 지방 경막을 열어서 위에 불룩한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경막에 이제 느슨해진 부분을 꼬매서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좀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피부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깥에 피부를 째죠. 그래서 늘어진 양을 좀 잘라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지방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수술도 같이 하는 거죠.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하는 거죠. 보통은 한 40대 중반 이후 정도부터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 50대, 60대도 거의 뭐 필요하지 않겠네 정도로 느껴지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젊은 연령층인데도 필요하다 느껴지는 분도 있죠. 원장님은 좀 저도 이제 50대니까 그것도 이제 좀 필요한 상태죠. 뭐 이런 거는 뭐 화장해도 해결 안 되고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술적으로 필요한 거죠. 안 그래도 흉터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하안검은 바깥쪽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흉이 더 잘 보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피부가 되게 타이트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르고 꼬매면 흉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느슨하거나 늘어진 상태에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대부분 흉이 좀 이렇게 가늘게 깨끗하게 아무는 편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좀 높죠. 근데 이제 보통 하안검에서 그 늘어진 걸 제거할 때 근육을 거의 제거하지 않고 피부 위주로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 근육이 이제 보존되고 그 근육을 잘 이렇게 봉합해서 놔두면 애교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피부를 굉장히 많이 자르고 뭐 근육층도 같이 많이 제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애교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죠. 늘어진 피부 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하거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할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하게 잘라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지면서 아래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너무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 않는 게 일단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보통 나이 드시면 이제 이런 부분에 경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방이 아주 많은 타입은 아닌데 위가 이제 살짝 불룩해 보이고 여기가 좀 꺼져 보이는 거니까 속눈썹 밑에 이쪽을 이제 절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째서 기본적으로 피부를 좀 어느 정도 여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불룩했던 지방에서 꺼진 쪽으로 이제 지방을 좀 이렇게 펼쳐서 이식해서 이 두 부분 간의 이렇게 굴곡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불룩하게 보이면 이 밑이 이제 이렇게 그늘지면서 좀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이게 눈밑이 좀 더 매끄럽고 좀 더 밝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피부를 이렇게 여기 절개하고 여기 약간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부분, 꺼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 실제로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흉터인데, 이게 흉터가 비교적 깨끗하게 잘 아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피부의 주름선을 이렇게 따라서 절개하기 때문에 약간 주름 결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안검도 하안검도 있지만 애교살을 가능하면 좀 유지시키고 싶다 그러면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은 가능하면 보존하는 상태에서 근육을 위에 자른 부분과 아래 자른 부분 사이를 약간 이렇게 연결할 때 좀 이렇게 겹쳐주거나 바깥쪽에 고정을 잘 해주면 오히려 애교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안검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애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좀 애교를 유지하려고 수술을 물론 하긴 하는데 피부가 잘라지면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감소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근데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해도 되는데 하안검 수술한 분은 애교 필러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절개해서 수술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직 상태라기보다 아물면서 약간 흉 조직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러가 되게 부드럽게 고르게 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필러를 잘못하면 애교가 매끄럽지 않고 되게 울퉁불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교 자체는 수술하면서 좀 만드는 방식으로 가되 필러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보톡스 같은 거를 눈가에 좀 더 맞고 싶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손상받은 근육이나 신경들이 회복할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서 하는 게 좋죠.